상담을 직접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한다라고 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회생 파산 이거를 네. 주관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그 좋은 사무실을 찾는 어떤 노하우가 됩니까? 일단 저희 사무실이 가장 좋은 사무실 찾는 법이요. 일단은 상담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의뢰인이 전화를 여기저기 하시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사무실도 그렇고 일단 전화를 많이 하세요. 해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약간 답변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는 사무실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또는 이런 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더라. 라는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당연히 경험이 많은 사무실일수록 답변의 디테일이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전문성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이 사무실이 어느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회생 파산을 꼭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뭐 못한다고 다 할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아무래도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사무실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 좀 중요해요. 의뢰인들은 개인회생을 처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절차가 너무 어렵고 계시가 뭔지 인가가 뭔지 다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고 또 법원에서 나오는 이런 서류들이나 굉장히 사실 절차적인 것들이 딱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도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많이 그 마음의 여유도 없으신데 내가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권자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죄책감을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맘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보정이 막 30개, 막 20개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소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그냥 나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거는 이렇게 소명하면 되고 2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회생이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어떻게든 법원에 설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도 일이 많다 보니까 의뢰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때그때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좀 반복적인 질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차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무실들이 좀 있나요? 그쵸,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의뢰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정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들 간의 소통이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소통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잘 보정을 해서 법원을 잘 설득하면 되긴 해요. 다만 의뢰인들은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뢰인의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사무실이 많다 이런 거는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간접적으로 저희 사무실은 굉장히 친절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얼마나 친절하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닌데 의뢰인들의 반응은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준다? 네, 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친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원분들이 친절을 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보정을 할 때는 이게 순서가 제가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상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 회생위원회 어떤 대응들이나 이런 굵직하고 핵심적인 일들을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의뢰인에게 주민센터를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세요. 이런 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고 그런 대응들이 이제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 변호사가 상담을 아예 하지 않는 사무실도 또 많죠. 네,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상담을 직접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한다라고 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무실도 많아요. 많긴 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인지 아닌지.
아,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척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거의 저기 불법적인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하실 텐데 핑계를 좀 대시는 경우들이 있죠. 변호사님이 지금 재판을 가셔서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저랑 통화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변호사님이랑 상담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 상담을 할 수 없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꼭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 상담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어서 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무실들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상담을 직원이 진행을 하고 변호사가 뭐 설명 잘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사인만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 100%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다만 이제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제가 다 한다. 처음부터 다 한다. 그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저희 의뢰인이 복 받으신 거죠. 저희 사무실 사시면 네.